사실은 김무성 당 그 당시 대표가 박근혜 탄핵을 주도함으로 탄핵이 일어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했다. 이것은 저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지금 제가 안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우파 국민들이 이 어리석어 가지고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됐지. 촛불에 한번 속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태극기에 거짓에 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로서 이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전혀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무성 대표님이 그때 이제 당 대표를 하셨는데 아까 한 말씀을 제가 들 테니까 공부를 똑바로 하기를 바랍니다. 정치 몇 년 하셨죠, 우리 대표님? 저는 30년. 30년. 그 30년이니까 당 대표 하면은 들어가. 아니 나가. 아니 나가라고. 저 밖에 주방에 저 교육자들 빨리 주방에 정신이 나가. 그래서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저렇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 저렇단 말이에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 김무성 대표님이 일생 정치를 하고 당 대표하면 이제 정치의 제일 마지막이죠, 그게. 예, 그러면 30년 당의 대표를 이제 정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공천하는 것을 어느 한 개인이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개인이 하면 돈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때 보통 좋은 지역에 공천 받으려면 얼마 정도 돈 줘야 됩니까? 그 당시에. 과거 우리 사회가 어두웠을 때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와. 근데 요새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우리 당의 공천심사위원장을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 없이 깨끗했습니다. 본인은 깨끗했는데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도 또 돈 다 받아먹었습니다. 국회의원 공천을 돈으로 사고 파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대표님이 뭘 결정했냐면은 국회의원 공천 제도를 어떤 당이나 개인이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국민들이 예비선거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예비선거를 해서 야당과 여당이 거기서 국회의원 나올 사람을 먼저 뽑아서, 미국이 주로 그렇게 합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그렇게 해가지고 본선거를 하면은 공천하는 사람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천을 하게 된다. 그 내용이야. 이해됐어요? 이것을 완성하고 싶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저는 여당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해로 이걸 실패하게 된 자,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자, 한번 띄워봐요. 그 당시에 되어졌던 과정을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잘 나가다가 목사님 교회다 말아 먹으려고 하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교회는요, 역사적 사실과 진리 위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선동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은 1200만 성도들이요, 이 기독교는 선동에 서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적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면은 쭉 보면요, 그때부터 위로 올리면, 자, 좀 올라가시면 그때에 이제 사고가 일어나게 된, 여기서 보면 그 이유는 다음에 탄핵 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쭉 천천히 보시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지를 날짜별로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대표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공천은 앞으로 한 개인이 할 수 없다. 모든 공천은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보면 청와대에서 결국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소리야? 줄여서 말하면 이거야.
공천은 내가 할 거야. 잔소리 마. 이래가지고 이한무라고 하는 공천위원장을 내려보내서 그때 결국은 우리 대표님은 그때 상향식 공천, 민주주의 완성 이걸 하시려고 하다가 청와대가 저렇게 나오니까 결국 대표님이 진 거죠. 그때 그렇습니다. 졌죠. 져서 결국은 청와대 그런 맘대로 하세요 하고 백지로 넘긴 것이 사실로 나타나 있는데 맞죠? 백지로 넘긴 건 아닙니다만 아니에요? 청와대 뜻을 많이 존중을 했는데 네. 그러나 네. 도저히 제가 수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저 4명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1등한 사람이 8이고 꼴등한 사람이 1인데 1을 공천을 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이 이 공천 제도를 완성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민주주의 완성을 하겠다 했는데 청와대에서 안 돼. 공천은 우리가 할 거야. 해가지고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내려보내서 공천을 하기 시작한 걸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역구에 어떤 사람이 지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1등한 사람이 있고 8등한 사람이 있어. 근데 4등한 사람인데 1등한 사람을 안 줘버리고 4등한 사람을 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보다 더 이제 핵심적인 말은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하든 말든 뭐 대표님은 보니까 졌어요. 그때 청와대한테 져가지고 그럼 다 마음대로 알아서 자포자기 상태로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내려오더니 김무성 대표님을 비롯하여 그때 몇 명입니까? 7명? 7명. 7명을 당에서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가라고. 그러면 저 같다 해도 내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내가 마지막 민주주의 완성하기 위해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내가 주장했는데 넌 나가. 너 오늘부터 당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갔다 그래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 대표님이 결국은 당에서 대표님도 무소속 하셨죠? 아니요. 저는 대표님 마지막에 당대표가 제일 마지막 날 경선에 의해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에서. 그리고 그때에 이제 사실은 뭐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들이 유승민, 예, 또 등등 이재호 등등 네. 많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나가서 무소속으로 선거를 했는데 당선된 사람이 몇 명이죠? 7명. 7명. 자, 7명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이 공천을 놓고 저렇게 싸우고 저렇게 하는 꼴 보기 싫어 해가지고 선거를 딱 했더니 122대 123. 그러니까 한석 진 거죠. 그러니까 한석 졌으면 그때 청와대가 깨달아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쫓아내서 당선된, 무소속 당선된 7명을 그 다음날 받아들여야죠. 다시. 받아들이면 29대 23이 돼버리니까 이기니까 국회의장을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누구한테로 돌아갔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서청원 의원한테로 갔어요. 서청원 의원요. 대표님은 혹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 국회의장 생각 없었어요. 생각 없었고. 전 그러면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이거야. 되면 탄핵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탄핵이 되어지는 과정에 이 탄핵이 이렇게 되는 과정을 만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인 거예요. 자신.